이제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요소, joyful life,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레임을,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동의를 하십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소, 즐겁게 살아야 된다.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유교적인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즐겁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행복을 정의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행복을 정의하고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두 번째가 이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세 번째가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덜 경험하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소위 이 사회에서는 well-being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정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정서를 강조하게 되면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약간 오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연구를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를 비롯한 몇 명의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당신이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난 요즘 너무 행복해, 내 삶에 매우 만족해 하는 것을 들었다고 가정하게 합니다. 카페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난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다,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를 추측해보게 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적이다, 이기적이다, 온화하다, 미숙하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거만하다, 가볍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문항들을 주고 자기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문항 중에 하나가 얼마나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긍정 정서를 표현할 때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가볍다, 쉘로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 문항들을 한국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게도 국민들의 평균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나 요즘 매우 행복해, 만족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도가 낮은 나라들일수록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가벼워 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 속에 joyful life, 긍정적이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의미 있는 삶보다는 우리가 더 가슴으로 확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재미있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자기 삶에 만족해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을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편견을 좀 놓아버리고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얼마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분명히 해드려야 될 게 긍정의 정서, 긍정적인 정서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접근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회피하게 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회피하게 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도감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 실수할 줄 알았는데 무사하게, 무난히 잘 끝났다. 휴, 다행이다. 이런 거는 사람들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안주하게끔 만드는 안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정서에 있어서도 이런 회피를 나타내는 소극적인 정서보다는 즐거움, 자신감, 만족감, 관심, 호기심과 같은 뭔가 접근하게 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런 안도감이나 휴 다행이다와 같은 감정을 많이 경험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joyful life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재밌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다 배제하고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런 걸 따져보지 말고 이 일이 정말 재밌어서 때로는 이 일을 한다라는 느낌, 이게 joyful life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 실수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거고 잘했을 때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 이런 삶이 소위 기쁨이 가득하지 않은 삶이고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삶,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일이 재밌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즐거움이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극적이고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서들이 왜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가 즐거움, joy,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push the limit,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한계를 벗어나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해, 해볼 것 같아, 한번 와봐, 이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joy, 즐거움을 자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걸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논다라고 하는 표현, play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논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것, 놀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들을 확장시키는, 움츠러 있지 않고 활짝 피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프라이드. 자신의 어떤 이룬 성취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 뿌듯해하는 것,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미래에 더 나은 성취를 향한 욕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교만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강한 욕구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만족.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interest, 호기심과 같은 것은 새로운 세계로 탐험해보게 하는, 새로운 정보들을